276장. 저녁 노을이 발해 궁성의 높은 벽을 물들이며 점차 붉은 어둠으로 변해갈 때 대무에는 창가에 서 있었다. 멀리서 요하의 강물이 붉게 빛나며 고요한 물결이 그날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무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떠올렸다. 고구려의 무너진 역사를 딛고 발해를 세운 것,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당당히 나라를 키운 것.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선택은 단순한 전쟁이나 승리 이상의 것이었다. 무왕은 창가에서 멀어져 신하들 앞에 섰다. 대청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그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란의 사절을 보내야 하오. 무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순간 대청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신하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거란과 발해 사이의 역사는 끊임없는 충돌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이제 그들과 협상을 논한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왕은 신하들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요하에서 그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은 우리와 그들의 경계이며 이 협상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 생각된다. 장문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하, 거란은 언제나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려 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무왕은 그의 질문에 잠시 응답하지 않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그는 대청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어둠 속에서 요하의 방향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란은 우리를 경계하고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하오. 발해와의 동맹은 그들에게 당나라와 맞설 발판을 제공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오. 생천이 나섰다. 그러나 전하, 거란은 언제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협상이 실패하면 그들은 더욱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무왕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나 적으로 남을 것이다.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때로는 가장 큰 적과 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선택이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과실을 위해선 위험이 따르는 법이지. 무왕의 말이 끝나자 대청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무거움이 아닌 결단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왕의 뜻에 따를 준비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문유를 불렀다. 장문유, 그대는 요하로 가는 사절단을 이끌라. 우리의 위엄을 보여주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라. 장문유는 무릎을 꿇으며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그날 밤 무왕은 다시 창가에 섰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그의 긴 망토를 흔들었고 그는 멀리 요하 너머를 응시했다. 그곳에서 벌어질 협상은 발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엔 고구려의 정신과 발해의 자부심이 동시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요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무왕은 낮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굳게 쥐었다. 이제 발해의 시대를 열 때다. 짙은 새벽 안개가 요하를 감싸고 있었다. 차가운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며 두세 개의 경계를 상징했다. 발해의 사절단은 기수의 발걸음마다 먼지를 일으키며 강가에 도착했다. 그들은 검은 갑옷을 입고 등에는 발해의 상징인 용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휘날렸다. 위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단숨에 그곳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무왕은 군마에서 내려 요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발해의 왕이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관계를 열어야 할 협상자로 이곳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냉철했지만 눈빛은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왕 전하, 저들입니다. 장문유가 강 건너를 가리켰다. 강 너머로 거란의 족장 야율과 그의 전사들이 나타났다. 초원의 바람에 단련된 강인한 체격의 그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발해의 무사들을 응시했다. 야율은 말을 타고 천천히 앞으로 나와 강계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카리스마와 초원의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두 지도자는 마치 오랜 역사를 대면하듯 서로를 응시했다. 요하의 물소리와 바람만이 침묵을 깼다. 무왕은 그 침묵을 깨고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볼 이유가 없소. 무왕이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다.
발해와 거란이 함께한다면 동방에서 우리의 힘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이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할 때요. 야율은 잠시 무왕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동시에 깊은 흥미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당신의 말에는 일리가 있소. 야율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강이 울림처럼 깊었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발해가 우리와 협력할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보겠소. 무왕은 미소를 지었다. 신뢰는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생기는 것이오. 발해와 거란이 서로의 강점을 보태어 당나라에 맞설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오. 야율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의중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는 강 너머로 이어지는 대무의 시선을 따라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야율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당신의 진정성을 지켜보겠소. 야율이 말했다. 우리 거란도 강해지길 원하오. 이 동맹이 우리의 초원과 당신들의 요동을 지킬 수 있다면 함께하는 것이 나을 것이오. 무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야율은 그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동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요하의 물결은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 물결은 두 지도자의 대화를 담아 강을 넘어 퍼져나갔다. 이 순간 발해와 거란은 단순히 힘을 겨루던 적에서 동방의 새로운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무왕은 다시 말을 타고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발해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277장 현종의 분노. 당나라의 황궁은 숨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현종은 왕좌에서 일어나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붉은 비단 위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마다 비단이 바스락거리며 울렸고 차갑게 굳은 얼굴에는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멈춰 서서 신하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발해 무왕, 그자가 감히 등주를 함락시켰다. 그것은 곧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다. 발해가 존재하는 당 제국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의 말은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궁궐을 울렸다. 신하들은 황제의 분노를 몸으로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현종의 시선은 곧 좌령군 장군 개복순에게로 향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개복순은 단호한 표정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복순, 현종이 무겁게 말했다. 발해를 쳐부수기 위해 제국의 군사를 이끌라. 그들에게 당나라의 위엄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발해의 이름을 지워라. 개복순은 단단히 주먹을 쥐며 대답했다. 폐하의 명을 받들어 발해를 멸망시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개복순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며 황제의 신뢰를 받은 충직한 장군이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제국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는 반드시 황제의 명예를 지켜내야 했다. 현종의 시선은 이어 대문예로 향했다. 발해 무왕과 형제였던 그는 복잡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고향을 떠나 당나라의 몸을 의탁했지만 여전히 발해와 형제에 대한 미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대문예, 현종이 차갑게 말했다. 너는 유주로 가라. 그곳에서 군을 이끌고 발해를 동서로 동시에 압박하라. 내 혈육이 발해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 자비는 없다. 대문예는 잠시 망설였으나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폐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으나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형제와 조국에 대한 연민과 당나라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묵묵히 따르기로 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발해의 초록빛 산과 푸른 바다가 떠올랐다. 현종은 마지막으로 신라를 겨냥했다. 그는 신라와 발해의 긴장 상태를 이용해 동맹을 강화하려 했다. 신라의 왕에게 서신을 보내라. 발해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군을 움직이게 하라. 신하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서둘러 서신을 준비했다. 신라와의 동맹은 발해를 고립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한 수였다. 이리하여
현종의 분노는 동아시아를 뒤흔들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개복순의 군대는 북쪽에서 발해를 향해 움직였고 대문예는 유주에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했다. 신라 또한 발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발해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싸워야 했다. 삼조고의 깃발 아래 무왕은 이 전쟁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자신이 발해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역사가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278장.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무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은 깊이 새겨진 고뇌와 책임감을 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리며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당과 신라의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무왕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후퇴하거나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 항복은 단지 더 큰 멸망을 초래할 뿐이다. 그는 천천히 신하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또 누군가는 그의 눈빛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다부지게 앉아 있었다. 무왕의 시선은 장문휴와 대일하에게 닿았다. 그들은 여전히 강한 결의에 찬 눈빛으로 무왕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무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 전쟁은 감정으로만 이길 수 없다. 고구려는 용맹했지만 그 용맹함이 결국 폐허 속에 사라졌다. 우리는 고구려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발해는 단순한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잠시 멈춰 지도를 손으로 가리켰다. 지도에는 발해의 국경과 당, 신라의 경계가 그려져 있었다. 무왕의 손가락은 서쪽 당나라를 향했다. 장문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는 전면전이 아닌 전략적 방역을 감행할 것이다. 당의 배후를 치고 그들의 병참선을 파괴하는 것이 이번 싸움의 핵심이다. 네가 등주를 공격하며 보여준 그 용맹과 전략을 다시 한번 발휘해라. 적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 장문휴는 무왕의 결단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대왕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당의 배후를 흔들어 그들의 병력을 분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무왕은 지도에서 남쪽을 가리켰다. 그들에게 동맹을 제안하겠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다. 신라와의 동맹은 뜻밖의 제안이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불안정했고 신라는 당과의 협력으로 발해를 견제해왔다. 신라가 당과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적대적으로만 대할 이유는 없다. 무왕은 차분하게 말했다. 신라 역시 발해의 강력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신라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신하들 사이에서 흩어진 논쟁이 벌어졌으나 무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결단으로 논쟁을 잠재웠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 아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적의 허점을 파고들며 필요하다면 동맹도 맺어야 한다. 이 싸움은 발해의 미래를 결정짓는 싸움이다. 그 누구도 이 결정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 무왕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나는 발해의 무왕이다. 내 손으로 이 나라를 세웠고 내 손으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나를 따르라. 발해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란이나 불안이 아닌 결의와 신뢰의 침묵이었다. 신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왕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장문휴와 대의라는 무왕의 곁으로 다가와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발해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로써 발해의 전략적 결단은 내려졌다. 당과의 대립, 신라와의 외교적 접근,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시작. 발해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으나 그 속에는 무왕의 결의와 발해의 미래를 향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